바람걸에서 나 홀로 셋째 날. 새벽에 한 대의 트럭이 다리 있는 곳까지 오더니 바로 되돌아 나갔다. 잠시 후 낯익은 봉고차가 들어온다. 양씨가 온 것이다. 가까이 가서 인사를 건네자. 오늘은 건축일 안 나가고 김매려고요. 아, 네. 추석에 먹을 옥수수를 심으려고 해요. 지금 심어도 되나요? 아참, 지난번에 옥수수는 일주일 간격으로 심으면 여름 내내 먹을 수 있다고 하셨죠. 여름에 먹는 것보다 추석에 먹는 옥수수 맛이 더 좋아요. 대나무 종다락기 왼쪽 옆구리에 차더니 양씨 아저씨는 가져온 두 대의 옥수수 알을 왼손으로 깎고 오른손에는 호미를 잡고 밭고랑을 걷고 나는 연두색 슬리퍼를 신고 밭두렁을 약간 뒤쳐져 걸으며 말을 계속 걸었다. 간격을 많이 띄워 심으시네요. 그래야 알이 충실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고분새 심을 때 한 움큼씩 심었으니 좀 더 크면 이종해야지 뭐. 아침은 어떡하셨어요? 먹고 왔죠? 벌써요? 일 나갈 때는 6시 반에 먹어요. 지금 몇 시나 되었습니까? 7시 20분이요. 이곳에는 7시밖에 안 되었는데도 해가 충천입니다. 심고 내려오십시오. 커피 한 잔 드릴 테니. 30여 분 후 맥스웰 커피 혼합물 한 봉지를 다 건네자. 아, 그거 가져와야겠구나. 나중에 다시 왔을 때 공구 하나를 들고 왔다. 양씨 아저씨는. 양씨 아저씨인 양금석 씨와 어제 양 사장님이라고 부르니 정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하는데. 맘대로 해요. 농사꾼이 사장이 뭔 말입니까? 양형이라고 불러도 좋고. 그렇게 해서 어제부터 새로운 형과 아우 사이가 되었다. 보시 6에 100이란 이름을 달고 다니는 그라인더는 마루의 때를 벗기려고 양씨 아저씨가 가져온 것이다. 두 번째 올 때는 아주머니도 동행했다. 여기서 주무셨어요? 네. 무섭지 않으셨어요? 전혀, 제가 워낙 겁이 많은데도. 실은 그렇지만은 않았다.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디에 숨은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겁을 내면에서 쫓아버릴까, 아니면 키울 것인가는 생각하기에 달렸다. 가령 늘 들어오지 않던 물소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무를 이리저리 흔들어내는 소리. 이 소리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귐, 따위의 낯선 소리가 때로는 공포와 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건 이렇게 사용해요. 양씨 아저씨는 가져온 공구로 시범을 보였다. 찌던 때가 깨끗하게 벗겨지네. 나도 할 수 있겠어요. 연마기를 건네받아 양씨 아저씨가 하던 걸 눈여겨본 대로 했지만 손에 잡히는 감이 어설프다. 공구가 마룻바닥에 밀착되지 않고 전기의 힘을 받아 퉁퉁 튄다. 그렇게 하면 마루가 파여서 보기 싫어요. 힘을 주지 말고 다리미질하듯이 해봐요. 뒤를 든 것을 낮추어 다림질하듯이 해보았지만 그래도 잘 안된다. 쉬운 게 없군요. 연구하면서 해볼 테니 일하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손목과 손, 공구를 잡는 위치, 왼손과 오른손의 자리 바꿈, 한 손을 얹어서 무게를 더하면서 여러 방법을 시도해도 잘 할 수 있는 답을 찾지 못했다. 연마가 되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어느 곳에 중심을 정해 갈고자 하는 곳에 정확하게 포인트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는 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골몰이 할 때 실수가 이내 잇따랐다. 전기선을 안전하게 옆이나 뒤로 제치지 못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공구가 이상한 소리를 냄과 동시에 회전을 멎어버린 것이다. 망가졌나?
유심히 보니 두 가닥 전기선은 이미 절단되어 있고 전기선을 싸고 있는 두꺼운 비닐도 거의 잘렸지만 선이 동강나지는 않았다. 순간 진땀이 흘렀다. 내 것도 아닌 우러나서 양씨 아저씨가 가져다 준 것인데. 공구함을 가져다 놓고 수리에 들어갔다. 단절된 선을 자르고 연마기에 선이 들어가는 곳을 고정한 나사를 십자 드라이버로 풀어 선을 잇고 마무리했다. 수리 과정에서 25cm 정도의 선이 줄어들었다. 콘센트에 꽂고 테스트를 하니 작동은 된다. 나중에는 그라인더 다루는 요령을 터득했다. 그라인더는 굵은 사포를 바람개비 모양으로 밀착 배치한 것으로 오른쪽으로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것이다. 그라인더가 오른쪽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감지한 후부터 조금씩 방법을 터득하고 갈고자 하는 정확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다. 잘 안되던 것을 했을 때의 희열이 잠시 잃었다. 이 희열을 느끼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책도 자신에게 해보았다. 이것보다 더 섬세한 붓과 마우스를 다루는 내가 전기를 이용하는 이 둔탁한 공구 하나 못 다스리겠는가? 마루턱의 까다로운 부분도 섬세하게 맞물릴 수 있을 쯤에는 짧은 순간의 실수로 당혹감을 주던 그 연마기가 마음에 들었다.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정에 하나 갖고 있으면 쓸 일이 있겠는걸. 잠시 후 양씨 아저씨 내외가 다시 와 내가 간 마루를 보더니 잘 했네요. 먼지를 감당할 수 없겠어요. 그럼 사포로 하세요. 이따 가져올 테니. 고친 공구에 대해서 양씨 아저씨에게 말하지 않고 바로 창호지 붙이기를 했다. 코펠 중 제일 큰 것의 뚜껑에 풀과 물을 적당하게 섞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창호지를 편 후 스펀지로 불을 고루 먹여 달린 문틀에 붙였다. 오후 들어 건너 휘머리의 박영선 할아버지를 다리 있는 곳에서 다시 만났다. 농약 다 치셨습니까? 이놈 봐. 뱀이잖아요. 징그러우니 저리 좀 치우세요. 뱀 보고 무섭다니 남자가? 제게 있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뱀입니다. 괜찮아, 이놈은 독도 없는걸. 그놈 이름이 뭡니까? 밀뱀이라고 불러. 쭈그리고 앉은 자세를 뱀 있는 곳으로 좀 더 당겼다. 비늘인지 가죽인지 진짜 밀같이 생겼네요. 이것도 세 가지가 있어 색깔이 다른 것이. 같은 밀뱀인데 색깔이 다르다고요? 박용선 할아버지는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뱀의 턱 있는 곳을 단단히 움켜쥐고 계셨다. 뱀은 박용선 할아버지의 손에 잡힌 채 입을 해벌리고 있었다. 그걸 볼 때는 나와 뱀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졌다. 입속에 구멍이 하나 보이는데요. 거기서 혀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야. 그렇게 꽉 잡고 계시면 숨은 어디로 쉽니까? 연방배가 부풀었다 줄었다 하는 걸로 보아 숨을 쉬는 것 같은데요. 여기 숨구멍을 열어놓았잖아. 까치 살무사는 어느 정도 커요, 이놈에 비하면? 박용선 할아버지는 밀뱀을 땅에 길에 뻗쳐서 일자로 만들어 길이 비교를 하셨다. 곧게 편 몸이 편치 않은지 밀뱀은 가는 꼬리부터 몸을 이내 구부려 버렸다. 밀뱀은 머리가 몸통에 비해 작아 보였다. 까치 살무사나 독사는 몸을 발이 틀어 대가리를 맨 위에 놓고 노리고 있다가 놀라거나 먹을 게 나타나면 순식간에 대가리를 쳐들고 몸을 쫙 펴서 물어버려. 아, 네. 한 번은 나뭇가지로 독사의 입에 대고 어떡하나 본 적이 있는데 독이 두 개를 나뭇가지에 박더니 노란 독을 이빨로 떨어뜨려 밀어넣더라고. 무는 순간 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빨로 물고 난 후 독을 나중에 내뿜는군요. 독사에게 물린 그 손가락 말인데요. 어쩌다 당했습니까? 호박 넝쿨 들어올리려고 손을 넣는데 갑자기 따끔하더라고. 그래서 얼른 뿌리쳤지. 그리고요?
한 손으로 물린 새끼 손가락 위 마디를 꼭 눌러서 피를 아래로 훑더니 시커먼 피가 뚝뚝 떨어지더라고. 그런 다음 장화씨는 오른발로 뱀 꼬리를 꽉 밟았어. 피가 금방 죽을 정도로 강한 독을 지닌 놈이었군요. 다음 조치는 어떡하셨어요? 달아나지 못하게 꼬리를 꽉 밟고 호박넝쿨을 휜 나뭇가지를 뽑아들고 놈의 머리를 꽉 누르고 조심스럽게 목덜미를 잡아서는 갑자기 등이 서늘해진다. 그리고요? 안전하게 오른손으로 잡고 꽉 물었어. 물다뇨? 아, 어렸을 적 어른들한테 듣기를 독사에게 물리면 놈을 잡아 대가리를 물라고 들었잖아. 그런 말을 저도 어렸을 적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리를 물려니 겁이 나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꼬리 부분을 3개 물었어. 그 상황에서도 어르신네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조치를 취하셨군요. 그런 다음에요? 물린 새끼 손가락을 꽉 움켜잡고 주위를 살피니 멀리 조카가 보이더군. 조카를 불러서 읍내의 병원으로 갔더니 여러 군데를 칼로 째고 피를 계속 뽑고 난 다음 주사를 주더니 하루 더 오라고 한 걸 가지 않았더니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 버려서. 그리고 더한 것은 날씨가 추우면 신경이 죽어버렸는지 손이 시려 못 살 지경이야. 차라리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뱀에 대해 잘 알고 계셨으니 큰 화를 모면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뱀이 그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어. 그 후부터 뱀이 보이면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잡아버려. 물린 뱀은 어떻겠습니까? 잡아다 넣었더니 다른 놈과 섞여 나중에 어떤 놈인지 모르겠더군. 이곳에 뱀이 그렇게 많습니까? 뱀은 어디나 있는 거니까 조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건드리지 않으면 사람한테 달려들지 않아. 그래서 저도 긴 막대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고자 하는 앞을 툭툭 치며 경계를 하려고요. 그래야 하이, 작년에는 뱀을 50마리 곤 적도 있어. 부탁으로. 50마리나요? 내가 잡은 몇 마리와 시장에서 사다가 소염을 끓이는 큰 가마솥에 넣고 물이 한 양동이 될 때까지 끓인 다음 삼배로 국 짰더니 쌀뜨물 같이 하얀 국물만 남더라고. 그걸 얻어먹었어. 다른 것은 넣지 않고 뱀만 50마리 삶았나요? 그렇다네. 뱀 좋아하는 사람은 잡아 껍질만 벗기고 바로 날로 먹잖아. 껍질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꼬리까지 홀랑 쉽게 벗겨져. 어르신네도 날로 드셔보셨어요? 신경통에 좋다고 해서 몇 번 먹었지. 날로 먹으면 살이 더 연하고 뼈가 씹히지 않아. 굽거나 삶으면 뼈가 딱딱하고 맛도 떨어져. 박용선 할아버지는 전문 땅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 뒤지지 않는 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듯했다. 이런 놈 잡아놓은 것도 있어요? 한 마리 있어, 집에. 이놈도 시장에 내다 팔면 5,000원 받아. 그럼 농약 치러 가셨다가 담배 2값어치를 벌었네요. 하여간 저 집에서 보았다는 까치 살무사 꼭 좀 잡아주세요. 양서방이 약을 많이 뿌려서 도망갔는지 근래 안 보이더라고. 하여간 여름에 애들과 함께 지내다 눈에 띄면 바로 소리 질러 달려갈 테니 그렇게 하려고. 내 집과 잘 보이게 하려고 나뭇가지도 잘랐잖아. 고맙습니다. 어르신도 전국 땅꾼연합회에 들쭉 그러세요? 그런데 들면 돈도 내야 하고 또 내가 전문적으로 뱀에 대해 알지 못해. 뱀을 무서워 사람들을 위해 잡아주면 좋지 않겠어요? 난 운전도 못하고 부탁받아도 기동력도 없는걸. 필요한 사람이 모시러 올 수도 있잖아요. 말을 잠시 끊은 후 읍내에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읍내는 왜? 실은 제가 양씨 아저씨의 공구 하나를 망가뜨리고는 살짝 고쳐놓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여기보단 서울이 쌀 테니 다음에 사 갖고 와서 말해놓은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말하지 않은 게 후회되어 안 되겠어요? 아주 망가져 못 쓰게 된 거야? 아닙니다. 선이 끊어져 잘라내고 고쳤더니 쓰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양서방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먼저 물건을 사진 마라.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좋은 사람이니까. 네, 다녀오겠습니다. 양씨 아저씨네 들르니 봉고차가 안 보인다. 대문에 들어서자 사나운 개가 무섭게 짖어내고 어디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가까이 다가온다. 한쪽 눈에 눈곱이 좀 꼈지만 여러가지 조화로운 색을 예쁘게 가졌다. 읍으로 가서 특수공구 집 서너 곳에 다니며 가격을 알아보았다. 첫 번에 물어본 집은 8만 원, 두세 번째 집은 6만 원이라고 했다. 남의 것을 잠깐 빌려 쓰다 망가뜨려 물어줘야 하는데 싸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서 사려고요? 서울보다 비싸지 않아요. 가져갔다 비싸게 샀다고 하면 도로 가져오세요. 돈 되돌려 줄 테니. 주머니에 돈이 없었다. 지갑 속에는 1,000원권 지폐 한 장과 바지 주머니에 500원짜리 하나와 100원짜리 하나가 현금의 전부였다. 은행 갔다 와서 살게요. 국민은행과 농협에서 현금 서비스를 시도했지만 LG카드 연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부근의 슈퍼에 들어가 칠성 사이다 캔을 하나 사고 거스름돈을 100원짜리로 요청했다. 난 돼. LG카드가 안 돼. 왜? 모르겠어. 내가 늘 쓰는 통장으로 돈 좀 넣어줘. 알았어. 그 길로 싸게 준다는 공구점에 다시 가서 카드로 살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데. 그럼 어쩌죠? 돈이 없으니. 덩치 큰 공구점 아저씨는 다른 아저씨와 소주잔을 건네면서 밝은 표정으로 괜찮아요. 바람걸로 접어들자 양씨 아저씨의 봉고차가 보인다. 개울 건너편에서 불을 뽑고 있는 양씨 아저씨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가까이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완전히 못쓰게 된 것도 아니고 선만 연결하면 되는데 뭘, 그리고 자주 쓰는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요. 다른 공구가 필요하면 사드리려고요? 아. 괜찮대도 어디 있는 곳 가르쳐줄 테니 따라와요. 걱정을 풀으니 기분이 다시 개운해졌다. 양씨 아저씨가 안내한 개울 건너편에 두 그루의 큰 산뽕나무가 있었다. 까맣게 잘 익은 오리를 따먹고 산뽕나무 아래에 맑은 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에 물을 끼얹었다. 중략. 얼마 전 큰 조남과 함께 뜯어낸 비 맞아 젖은 벽지를 신어를 뿌려서 태웠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 사납다. 불길이 다른 곳에 번지게 못하게 지게 막대기로 단속하는 사이 철망 너머 박영선 할아버지가 어느샌가 와 계셨다. 뒤적이다 지게 막대기를 불에서 꺼내보니 끝이 둘로 길게 갈라지고 검게 거슬렸다. 못쓰게 될까 걱정되어 다른 나뭇가지로 대용하고 지게 막대기는 지게 위에 걸쳐 놓았다. 잘 타네. 이걸 뿌렸습니다. 뭔데? 페인트 칠할 때 섞는 것으로 석유하고 비슷해요. 불 앞에 있으니 땀이 비오듯 합니다. 물 좀 끼얹어. 그래야겠습니다. 흘린 땀을 씻어내려고 어제 물을 끼얹던 곳으로 가려 하자 박용선 할아버지가 저기 다리 밑에서 씻어. 멀리 가지 말고. 마을 할머니나 아주머니가 지날 수도 있잖아요. 또 버들 피디가 많이 놀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면 놀랄 것 아닙니까? 별 걱정 다 하네. 여름에 아이들 데려오면 낚싯줄 만들어줘. 다리 위에서 재미삼아 잡아보게. 자라도 버들치 잡아 매운탕 끓이면 맛이 그만이야. 보는 게 좋은데 놀게 놔두죠. 잡기는요. 겨울에는 개구리 잡으러 많이들 들어와 싹쓸이해서 가기도 하는걸. 올해부턴 그렇게 못 할 겁니다. 저하고 어르신네가 함께 지키자고요. 날 아는 사람들도 올 여름에는 이곳에 못 오게 할 거야. 와서 밤새 떠들고 노름하고 다리를 점령해버리니 눈물 보러 다니려면 저 위 길로 돌아가야 하잖아.
있는 이대로의 바람고를 좋아하는 사람 외에는 출입 통제를 해야겠어요? 마을 주민들이 농사일 하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의 몰상식한 행동을 한다면 이런 곳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저 아래 만들었으니 열쇠를 몇 만들어 나누어서 낯선 차들은 못 들어오게 할 거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계곡 따라 좀 걸었더니 앉기 좋은 곳에는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을 남겼더군요. 소주병, 콜라병, 기타 등등. 틈나는 대로 제가 다 수거해서 치울 겁니다. 그걸 언제 다 지우려고? 하루 이틀에는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질 겁니다. 박용선 할아버지를 비로하고 눈길을 걸어 오르자니 여기 올 여자는 우리 집사람밖에 없으니 멀리 가지 말고 이 밑에서 씻으라니까. 아, 또 좀 보면 어떤가? 보여드릴 게 없으니 올라가서 씻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전 오늘 서울 돌아갑니다. 그려, 나도 소염을 주고 내려갈 테니 조심해서 가게. 막걸리 한 잔 하고 가면 좋으련만. 운전해야 하므로 안 됩니다. 다음에 와서 대접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 어이, 자주 오게나. 술 너무 드시지 마시고 뵐 때마다 건강한 모습 보여주십시오. 박용선 할아버지는 술을 시작하면 하루 이틀, 일주일도 마다 않고 마신 다음 아무리 바쁜 일도 뒤로 제친다는 양씨 아저씨에게 들은 말이 생각나 마지막 인사로 은연중하고 말았다. 2003년 6월 16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